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은 실무 3강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기분 재무제표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자, 이 정기분 재무제표는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거래가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회계연도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회계연도가 시작이 되면 항상 초기에 어떤 자료가 있어야 되겠죠. 기초 자료가. 그래서 1월 1일이면 이제 작년 또는 이제 뭐 우리가 전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작년 또는 뭐 전기. 그러면 12월 말에 이제 결산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남아있는 자료들, 우리가 보고했던 자료들을 올해 이제 새로운 자료의 기초 금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와 단기에 서로 비교를 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전기 대비 단기의 자료가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예를 들어서 현금이 작년에 100만 원이 남았다. 그럼 올해는 더 발전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그럼 100만 원보다 증가가 돼야 됩니다. 또 100만 원보다 감소될 때도 있겠지만,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작년에 전기의 자료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작년보다 우리가 올해에는 뭐 상승을 했는지 또 반대로 감소를 하락을 했는지 이러한 자료들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항상 우리 재무제표는 전기와 단기를 비교하도록 해서 실제 이제 금액이 전기 대비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증가를 했는지 감소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초 자료라고도 하죠. 기초 자료 이거를 먼저 작업을 하게 되는데, 우리 전산회계 2급에서는요. 정기분 재무상태표하고 정기분 손익계산서 자료만 우리가 이제 입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료를 함께 저랑 여러분들과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 자료는 지금 다음 페이지로 넘어오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거네요. 실습하기 해가지고 스마트 문구에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입력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자료를 보시면 우리가 현재 단기라고 말하는 현재 연도는 8기이고 지금 여러분들 2023년을 작업을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7기에, 그러니까 작년에 2022년 말로 결산해서 작업했던 그 자료가 이제 남아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시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료를 기초의 자료로 넣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조금 주의해야 될 내용이 앞에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 앞에 페이지에 설명해놨는데, 여기 보면 외상 매출금부터 대선 충당까지 나오는 거 보이셨고, 차량 운반구에서 이런 감가상각 누계기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서는 뭐냐면 우리가 회계 이론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총액주의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총액으로 금액을 표시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상계하지 말라고 그랬죠. 상계 표시 금지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거를 이론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이거를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상계 표시 먼저 총액으로 표시해라.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1188만 원이 나온 것은 순액인 거죠. 왜냐하면 전체 외상 채권이 1200인데 못 받을 걸 예상한 금액이 12만 원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뺀 나머지가 1188만 원이 남았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거를 절대 여러분들이 적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받으럼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나오는 346만 5천 원은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또 차량운반구에서 가치가 하락해서 감가상각 누계기라는 게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도 1700만 원이 입력되면 안 되겠죠. 이건 순액이라는 거죠. 600도 마찬가지. 그래서 가운데에 나오는 이 자리는 가운데가 있는 이런 계정 과목들은요, 이렇게
총액으로 1200을 여러분 입력해 주셔야 되고요. 아래에 있는 이 대선충당금이나 이런 감가상각 누계액은 차감 항목이에요. 예, 차감 항목.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록을 해 주는데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외상매출금 코드가 108번이거든요. 그러면 대선충당금은 109번이에요. 바드러미 110번이고 대선충당금은 111번이 되는 겁니다. 자, 차량운반구는 208번이거든요.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은 차량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은 209번이에요. 빗품은 212번이고 얘는 213번을 넣어주라는 얘기입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상계표시 금지. 원래 외상매출금이 있고 자 이렇게 외상매입금이 반대 규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이제 외상매출금에서 외상매입금을 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다음 외상매입금 400만 원만 대변해 줬고 외상매출금 안 적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금지했단 말이죠. 자산과 부채를 상계하는 건 안 된다. 그러니까 자산은 자산 그대로 본연의 금액을 그대로 적어주고 부채는 부채대로 따로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산 다 적고 입력하고 나면 부채와 자본을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꼭 작업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뜻이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그 기준, 표시 방법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 이렇게 이론에서 제가 설명을 다 드렸었던 것을 한 번쯤 기억해 주십사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하나 또 설명을 더 드리고 갈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보면 자, 상품이란 게 있어요.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제가 다 지우기로 하고 이거는 제가 지우고요. 자, 상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상품. 네. 자, 여기서 상품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상품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자, 상품은 우리 시험에 이제 종종 출제위원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손익계산서에 가보면 손익계산서에 매출원가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자, 이론에서 우리가 뭘 배웠죠? 매출원가는 기초상품 재고액에서 당기순매입액을 더하고 기말상품 재고액을 뺀다. 이거 공식 외운 적 기억나시죠? 네, 이게 바로 기말상품 재고액이 됩니다. 이게 바로 기말상품 재고액이 됩니다.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에 기말상품 재고액이 되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그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를 수정하라는 문제가 시험제가 나오는데 만약에 기말상품 재고액이 틀리든지 아니면 틀린 금액이든지 아니면 누락된 금액이 있는데 기말상품 재고액을 넣으세요라고 하면 꼭 여기에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오셔서 여기를 반드시 우선적으로 먼저 항상 상품을 넣고 손익계산서에 가서 두 번째로 고치셔야 됩니다. 여기가 재무상태표가 먼저라는 거예요. 얘가 손익계산서 2번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나중에 기말상품 재고에 대해서 수정하세요 이런 문제 나오면 꼭 상품부터 수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 가셔서 매출원가 열어보고 기말상품 재고 열어서 거기서 작업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자 입력 실습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띄워주시고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정기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거래처별 초기월까지 나오는데요. 함께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정기분 재무상태표. 자, 여기서부터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자산부터 넣어보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현금이라고 나옵니다. 자, 제가 영어로 하니까 바로 현금으로 찾아가네요. 자, 여기서 한글로 현금 코드를 이렇게 두 글자를 입력하고 엔터를 쳐보세요. 엔터. 그럼 현금 들어가죠? 네. 그 다음 금액이 2,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26만 넣으세요. 자, 26만 넣고 키보드에를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들 키보드 다 가지고 계시죠? 거기에 숫자가 모여있는 곳 있죠. 오른쪽에 보면 키보드에서 오른쪽에 보면 1, 2, 3, 4, 5, 6, 7, 8, 9가 있는데 숫자가 모여있는데 보이시죠? 네, 거기서 플러스 키를 한번 찾아보세요. 플러스 키.
자, 여기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세 자리가 바로 들어가죠? 또 한번 눌러보세요. 또 세 자리 자로 들어가죠? 자, 그리고 엔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당자예금입니다. 그럼 당자 두 글자만 입력하시고 엔터. 엔터 치니까 당자예금이 나오죠? 또 그대로 엔터입니다. 엔터. 이동과 함께 저장을 하는 게 엔터키다. 1000만원입니다. 그럼 10 넣고 플러스 2번. 엔터. 쉽죠? 네, 보통예금입니다. 그럼 보통 엔터. 보통예금 넣고 금액이 1900이니까 19 넣고 플러스 2번. 쉽죠? 여러분들 이렇게. 그 다음 외상매출금. 자, 외상매출금. 그럼 외상하고 매출금을 넣습니다. 자, 그리고 1200입니다. 그럼 12 넣고 플러스 2번. 자, 그 다음 이제 대손 충당금 찾는데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손이라고 치면 이런 많은 대손 충당금이 나옵니다. 물론 옆에 보시면 뭐 참고할 거 외상매출금의 대손 충당금인지 받으러의 대손 충당금인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를 ESC 한번 눌러볼까요? ESC 취소 누르고 자, 이럴 때는 그냥 바로 109라고 이렇게 다음 번호를 넣어주시면 빠르게 넣을 수 있다는 걸 강조드립니다. 자, 120 넣고 플러스 넣으면 12만원 들어가죠. 자, 이번에는 받을. 자, 이렇게 해서 받으럼 넣고 금액이 350만원이에요. 자, 350 넣고 네, 넣은 다음에 받으럼은 111번 넣습니다. 그러면 35,000원 플러스 들어가죠. 이렇게. 자, 이번에는 미수금을 넣습니다. 자, 미수금 찾아서 미수금 이렇게 찾아주시고요. 자, 65만원이네요. 그럼 650 넣고 플러스 1번. 자, 그 다음에 상품. 자, 상품 넣고 금액은 600만원. 그러면 6 넣고 플러스 2번. 그 다음 차량 운반구. 차량 해가지고 차량 운반구 넣은 다음에 2100이죠. 21 넣고 플러스.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기입니다. 그러면 209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다음 번호를 넣어주시면 빠르게 입력이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자, 400이니까 4 플러스 2번. 그 다음에 비품입니다. 자, 비품은 210이니까 212 비품 넣고 850만원 넣고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213번 그러면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250 하고 넣습니다. 자, 임차보증금입니다. 그럼 임차 이렇게 해서 엔터 치고 임차보증금 넣은 다음에 5천만원 넣어주시면 차변의 금액이 모두 반영이 되었죠. 그러면 부채와 자본은 오른쪽으로 이쪽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외상매입금 그러면 외상 해서 외상매입금 넣으시고요. 자, 금액이 1600이다. 1600 플러스 2번. 자, 지급어음이다. 이렇게 지급어음이라고 반영하고 금액은 1550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선수금 한 다음에 1000만원. 자, 그 다음 미지급금입니다. 자, 미지급금 한 다음에 미지급금은 650이죠. 네, 650 넣습니다.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 그랬으니까 단기 해가지고 차입금 넣고 단기 차입금은 3600입니다. 그 다음 자본금 넣죠. 자본 해가지고 자본금 넣고 금액은 6,599만 5천원을 넣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단기순이익은 초기이니까 기말에서는 단기순이익을 표현하지만 우리는 지금 초기 자료 1월 1일 초기 자료를 넣는 거기 때문에 단기순이익은 따로 넣지 않는 거죠. 자, 그리고도 양쪽의 금액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이렇게 양쪽의 금액이 모두 맞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입력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기분 재무상태표 넣으셨죠?
자, 그러면 우리 책을 또 보시고 이번에는 자, 이거는 결과 자료고요. 자, 이번에는 정기분 손익계산서.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을 가지고 당기순이익이 얼마고 당기순손실이 얼마였는지를 분석하는 성과를 파악하는 표가 정기분 손익계산서였지 않습니까? 자, 이거를 작업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자료는 여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걸 한번 그대로 반영을 한번 똑같이 해보자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정기분 손익계산서 누르겠습니다. 메뉴에서 정기분 손익계산서. 자, 지금부터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보시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매출액이라고 나와 있죠. 자, 매출액은 여러분들 계정 과목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계정별 합계 쪽에 보면 매출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말합니다. 그러면 실제 매출, 계정 과목은 뭐냐? 상품 매출인 거죠. 그러면 자, 이렇게 바로 한글을 좀 바꾸고 상품이라고 이렇게 입력해 보셔요.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 상품 매출로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럼 상품 매출 넣고 금액은 1억 1000이니까 넣고 플러스 2번. 자, 두 번째는 상품 매출원가죠. 그럼 상품 그리고 매출원가로 내려가 봅니다. 매출원가를 내려서 엔터. 자, 이런 창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공식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그 공식 그대로를 화면에 만들어 놓은 거죠. 자, 먼저 기초상품 재고액이 1000만 원이라고 그랬으니까 1000만 원 넣고요. 단기상품 매입액이 3000이라고 그랬나요? 자, 3000 넣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말상품 재고를 넣으려고 했더니 봐요. 밑에 나와 있죠. 이거는 재무상태표에서 여러분들이 상품이라고 등록한 자료가 자동으로 기말상품 재고액에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확인되셨죠? 자, 그러면 그냥 그대로 엔터. 그럼 매출원가까지 반영이 됐고요. 자, 이제 매출 총 이익으로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매출 총 이익은 여러분들 여기 오른쪽에 보면 7,600이라고 자동 등록되어 있죠. 자, 그러면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항목 내에 그 계정 과목, 즉 급여부터 넣어보도록 하죠. 그러면 급여. 자, 급여 넣고 2,000입니다. 2,000.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가 그럼 복리 후생비가 뭐 얼마죠? 620이죠. 620 이렇게 넣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비교통비네요. 자, 여비 엔터 치고 여비교통비가 350만 원. 자, 350만 원. 그 다음 접대비 그러면 접대 한 다음에 접대비가 얼마죠? 180만 원. 자, 180만 원. 그 다음에 통신비가 그 금액이 120만 원. 자, 그 다음 수도광열비 찾고 수도광열비 엔터 치고 난 다음에 540. 그 다음에 세금과 공과금 세금하고 찾으시면 되겠죠. 세금과 공과금이 50만 원 찾습니다. 그 다음 임차료 임차 한 다음에 임차료 넣고 390만 원. 그 다음에 차량 유지비 차량 한 다음에 유지비 210만 원. 이렇게 넣으시고요. 광고 그럼 광고 한 다음에 광고 선전비 넣고 61만 원. 자, 이어서 영업이익은 여러분들 여기까지 나와 있죠? 영업이익이 3,079만 원 오른쪽에 항목에 나와 있으니까 이제 바로 영업의 수익에 대한 항목을 넣습니다. 자, 이자 수익이죠? 이자 수익 390만 원. 영업이 수익입니다. 그 다음에 영업의 비용, 이자 비용이라고 해서 이자 비용을 넣고 그 금액이 480만 원. 넣으셨죠? 자, 이번에는 기부금
이렇게 하고 얼마죠? 120만 원. 자, 그러면 필요한 건 다 넣었고요. 소득세 차감전 순위까지 넣어 있고 소득세는 없고 당기순이익이 2,869만 원 그랬으니까 최종 여기 아래에 끝자리 이 끝번호 나와 있는 10번과 여러분들 책에 있는 표가 일치되면 여러분 나중에 이제 시험 보시더라도 시험장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당기순이익이 정확하게 맞으면 재무제표는 잘 만들어졌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거래처별 초기 이율로 가보겠습니다. 자, 메뉴를 선택하시죠. 거래처별 초기 이율입니다. 자, 일단 자료를 불러오는데요. 여러분 조금 전에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작업했던 내용이 있잖아요.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료가 불러와집니다. 얘 누르시면 이렇게 현금부터 자본까지 자료가 들어오는데 자,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 자, 우리가 외상 매출금을 예를 들자 보죠. 자, 외상 매출금은 우리가 한 곳만 외상으로 판매한 게 아니라 외상 거래처는 여러 개일 겁니다. 그쵸?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라고 나와 있는 1200은 사실 이거는 통합 금액이죠. 그러니까 여러 개의 외상 매출금 값이 전부 합쳐져서 1200만 원이라는 거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리할 때는 A라는 거래처는 얼마가 있고 B라는 거래처는 외상 매출금이 얼마 있고 이런 것들이 구분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각각의 각각의 거래처별로 금액을 파악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자료를 반영을 하기 위해서 입력하는 메뉴가 바로 거래처별 초기 이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료는 교재 실습하기는 164페이지에 있어요, 여러분들. 164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에 보면 실습하기 스마트 문구에 거래처별 초기 이율을 수행하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은 보통 예금이 있다 이거죠. 거기에 거래처가 우리 은행이다. 또 외상 매출금은 지금 대성 문구가 500이고 선암 문구에 거래처가 700 있다. 그래서 모아서 1200만 원이다. 이렇게 그 1월 1일 초기 자료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보통 예금부터 여기 단기 차입금까지 모두 함께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통 예금을 선택하시고요. 입력은 오른쪽에서 넣습니다. 여기 코드라고 보이시죠? 코드를 보시고 자, 여기에서 F2를 누르신 다음에 우리가 작업한 거래처가 있기 때문에 우리라고 한번 쳐볼까요? 우리하면 우리은행 보통 예금 아까 입력해 놓은 거 나오죠? 이게 들어가도록 하고 금액 잔액이 1,900만 원이다 라고 넣어주시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보통 예금 원장을 열었을 때 바로 우리은행으로 연결되고 우리은행의 현재 통장에 1,900만 원이 들어있다 하는 걸 바로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외상 매출금입니다. 그 외상 매출금에 두 가지를 넣어보죠. 자, 대성입니다. F2 눌러서 대성 문구 이렇게 찾아서 500. 그 다음 두 번째는 선암 문구니까 F2라는 겁니다. F2입니다. 자, 검색할 때는 F2라는 것을 누르고 검색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총 외상 매출금은 1200인데 각각 개별적으로 본다면 이런 거래처별로 각각 이 금액이 있다. 자, 시작 금액이 이렇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바드럼입니다. 자, 바드럼 클릭하고 오른쪽으로 가서 F2를 누릅니다. F2를 누르시고 한영자파 한영자파를 찾아서 350만 원이죠? 350만 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외상 매입금으로 가볼까요? 자, 여기 외상 매입금은 우리가 이제 갚아야 될 빚이 있죠? 자, 어딘지 갚아야 될 곳이 어디냐? 행복물산이다 이거죠. 그럼 먼저 행복, 두 글자를 넣어서 행복물산 넣은 다음에 1200을 갚아야 되고요. 자, 또 하나는 현대상사인가요? 현대상사라고 넣으시고
현대상사는 400을 우리가 빚을 지고 있네요. 이렇게 각각의 거래처별로 잔액을 넣어주시고요. 자, 지급어음입니다. 지급어음은 또다시 F2를 눌러서 베스트전자라고 합니다. 베스트전자라고 하시고 1550만원 플러스 해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단기차입금 그럽니다. 단기차입금이고 그 다음에 F2를 눌러서 국민은행 하고 넣고요. 3,600을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의 계정 과목별로 각각의 그 거래처 금액들을 우리가 미리 넣어둔다면 시작할 때 초기열 자료가 있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거래처별로 미수금이 얼마 남았는지 또는 앞으로 우리가 줘야 될 돈이 얼마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거래처별 초기 6월 자료까지 넣어봤고요. 자, 본격적으로 다음 강좌부터는 전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할까요?